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규미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제 전반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이제 특히나 그 기후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논지에 이제 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2025년 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과 여러 이제 관계 부처들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3차 기본계획 종합계획과 맞물렸고 또 올해 연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제4차 기본계획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결을 같이 하기도 했고 또 특수한 농업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그 ODA 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협력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또 특히나 이제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글로벌 식량 위기,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그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그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량 조달, 특히 이제 곡물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히나 그 지금 SDG가 2030년이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ODA, 특히 이제 농업 분야 ODA는 어떤 그 면모를 가져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좀 토론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탄소 중립과 ESG라는 키워드가 더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고 앞서 이제 김웅상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디지털 전환의 어떤 요구라든지 역발상을 통해서 더 어떤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농업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지금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ODA의 규모가 사실 2006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4억 원이라는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13년에 128억 원, 그리고 18년에 650억 원, 22년도에 1,052억 원, 24년도에 1,895억 원으로 해서 굉장히 양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확대 측면에 힘입어서 지금 이제 코이카에서도 와 계신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ODA 규모가 굉장히 확대됐고 특히나 이제 농업 농촌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을 간과할 수가 없지만 이 양적 성장에 걸맞는 어떤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외부적으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인식 하에서 좀 체계적인 그 농업 사업의 협력 계획안을 내보자라는 것이 취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 협력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 안에 그 제1차 국제농업협력 사업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5개의 큰 필라 혹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성과관리 평가 환류 체계 강화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사실 뭐 기후 ODA와는 기후 ODA의
특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제 농업 사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런 성과 관리나 평가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떨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속 그런 개발 효과성뿐만이 아니라 책무성 계속 확대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그 거버넌스 개편도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뭐 부처 간의 어떤 각각의 농업 사업을 하면서 뭐 분절 이슈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또 농업 사업이라는 그 내부로 한정을 해봤을 때에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연계, 협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실제로 이 종합계획 발표 이후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이후에 이제 사업의 어떤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관협력 활성화가 너무나 필요하다.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 민간, 특히 시장이라는 요소를 간과하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지점을 지금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어떤 정부 대 정부 간의 사업으로 그치기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지점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로 계속해서 분절 또는 혹은 소규모 단편적인 사업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특히 농업 생산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대응되기가 어렵다라는 지점에서 이제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을 하고 좀 중장기적인 텀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그 어떤 체계화되거나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력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지점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세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지점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디지털 기후 ODA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성과 관리나 평가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도 제일 마지막에 어떤 그 데이터 기반의 평가 체계가 필요한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 요소 혹은 간소화된 어떤 디지털 도구 이런 것들의 도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 사업 중에 하나가 K푸드 플러스라고 해서 국내 그 농식품들을 그 해외 수출을 하는 이제 그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과 혹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농업 ODA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ODA의 역할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그 공유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특화된 기술이라든지 어떤 상품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ODA를 기업과 협력해서 나아가는 방향. 우리 뭐 가령 서울우유 혹은 낙농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우유 시장, 낙농 시장이 좀 포화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국외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ODA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팜 농기자재 전후방 농업 그 식량뿐만이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하고 수원국 측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농기자재 산업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주실 수도 있지만 특히 전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진출 그 의지라든지 그런 기반들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농업 ODA에 대한 추진도 필요하다라는 지점이 이 계획 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ODA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안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실제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국제협력총괄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러 뭐 양다자, ODA, 해외농업 자원개발 등의 여러 이제 그 국제협력 관련한 이슈들을 아우르는 과가 하나가 있었다면, 지금 2025년에 연초에 글로벌 농업 개발 추진팀이라고 해서 이제 농업 ODA만, 특히 이제 양자 ODA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간 협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이카가 우리나라 최대 이제 원조 기관이고, 최근에 이제 뭐 기본계획 관련해서도 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제 코이카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농업 ODA를 하는 기관조차도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이라고 하는 양청과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적으로도 어떤 좀 자성 혹은 좀 발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보고, 또 이후에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만은 K 라이스벨트 프로그램처럼 농진청과 농식품부가 각자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담을 해서 나아가는 그런 형태의 좀 규모화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 협력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브랜드화와 영향력 제고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농림축산식품부 혹은 농진청 사업은 더 소규모로 진행이 됐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양자 프로젝트 사업들이 100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사업들이었고, 주로 이제 시설 구축 그리고 역량 강화가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하나의 이제 세트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를 좀 융합적으로 혁신적으로 실험해 본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증대해 볼 수 있고, 특히 이게 시장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까지를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확보하고 규모를 확보해야겠다라는 지점이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브랜드화 혹은 이제 영향력 제고라는 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계획 안에도 확정안을 넣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그 사업 브랜드화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K 라이스벨트라는 것이 처음으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벼 생산에 관한 뭐 재배 기술만 전수를 해준다든지 혹은 뭐 단지만 조성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품종에서도 특히나 그 현지에 적합한 품종에 대한 그 적합성 테스트를 이제 농진청이라고 하는 코피아 센터를 가지고 있는 현장성이 큰 기관들의 경험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이제 협업을 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이제 K 라이스벨트로 처음 추진이 됐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기후 변화라든지 혹은 시장 통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아직은 무르익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K 스마트팜과 K 디지털 농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수원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단편적으로 이제 100억 원 이하의 짧은 사업을 통해서만 기술 지원을 하고 기자재 지원을 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모태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형태를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저탄소 기후 적응형 ODA 포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시그니처 모델을 발굴할 때는 기후 환경과 연계를 하는 방향이 가장 이제 먼저 앞서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기조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든 것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탄소 국외 감축을 어떻게 농업 ODA와 연계를 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제 자원 순환 농법, 뭐 경첩 순환도 가능하고, 또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어떤 바이오차 생산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증대를 해나가자라는 취지의 그 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모델을 설정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권역의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고려를 할 것이냐, 혹은 각 지역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델은 가지고 있되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변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 이 종합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네 권역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봤을 때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 그 성장률이라든지 농업 생산 그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뒷받침되고 있고, 특히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 필리핀, 베트남 같은 국가들을 위주로 디지털 그 농업, 그리고 정밀 농업, 이런 기술 집약적인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디지털화에 대한, 디지털 정부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하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농업 ODA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하게 다루자. 그리고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업 사업, 농업 생산에 국한한 사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제기구 사업들을 보더라도 농업만을 다룬다기보다는 어떤 그 물 문제, 아랄의 그 수위가 감축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접근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결국은 물 문제, 에너지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농업 사업을 추진을 하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산지 지형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소규모 농가, 가족농 중심의 그 가족농이 지배적인 그런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 농장, 라티fundiu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소규모 농가들이 어떤 식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느냐, 특히나 이제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노지 재배가 거의 뭐 지배적인 그 중남미의 가족농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후 변화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이고 대응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지금 해답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농식품부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농업 ODA에서 특히 식량 안보, 생산성 증대, 이 어떤 전통적인 농업 ODA 형태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자라는 것이 지역별 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전문 인력이나 청년 인재 양성인데, 이 부분도 이제 두 번째 수원국 인재 육성과 관련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 기존에는 이제 공여국에서 실제로 이제 ODA라든지 혹은 국제협력이라든지 혹은 농업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수원국에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시설이나 기술을 운영해낼, 그리고 보급해 갈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점을 굉장히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코이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청년 비즈니스 지원이라든지, 또 그 현지 어떤 교관 양성이라든지, 또 연수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술 표준을 정립하는 것, 그리고 그 MRV 시스템, 사실은 뭐 재원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MRV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원국 인재 육성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업 대형화와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계속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즉각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원예면 원예, 그리고 뭐 농기계면 농기계, 그리고 뭐 축산이면 축산, 이런 식으로만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농식품 체계 전체의 어떤 기후 회복력 강화, 공급망 강화,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역 사회 주도의 문제 해결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 결국은 그 시장 생태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술 지원도 시설 지원도 사실은 무의미하게 완료가 되고, 그 시설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전해 듣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어떤 식의 농업 ODA가 바람직하겠느냐 해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기후, 환경 연계한 농업 ODA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주장과 조금 결이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지점이 국내에서는 아직은 그런 기후 환경 ODA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사실은 좀 약하다라는 지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조사를 여러 이제 농식품부 ODA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뭐 사업 수행자 PMC들을 통해서 총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고요. 그 23년 말에 농식품부에서 이 종합계획이 아니라 농업 분야 개발 협력 추진 전략안이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 분야를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분야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이제 10년 미만의 종사자들이 주로 많이 대답을 해주셨고, 이것은 농식품부 ODA, 농업 ODA가 본격화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 쪽에서, 민간 컨설팅 업체 쪽에서도 많이 대답을 해주셨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중점 지원 방향이 이런 안이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식량 안보 강화, 자생적 농촌 개발 지원, 그리고 농산업화, 전후방 이제 산업을 연계하는, 그리고 디지털 농업, 그리고 기후 스마트 농업,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중점안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우리나라 농업 ODA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제 주요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겁니다. 근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가분들은 캐치를 해내실 것 같은데, 이제 상위의 어떤 그 5개 중점 전략도 그 준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속하기도 하고 서로 연계가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중점 전략 지원 방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가장 그 높게 응답이 나온 것이 식량 안보 강화, 그리고 농산업화 이행 촉진이 가장 필요하다.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아랫순위로 디지털 농업 확산, 기후 스마트 농업 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자연스럽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식량 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왔고, 우리나라 농업의 어떤 강점에 있어서도 식량 증산에 그 강점이 있어 왔다라는 인식을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흥미롭게 제가 그냥 본 것은 그 정책 담당자들은 이제 식량 안보 강화와 농산업화 이행, 결국은 우리나라 그 기존의 그 농업 개발 협력 전략과 유사한 그 결의 답변을 주셨는데, 사업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최근에 농촌개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 농촌개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점에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서 보시는 입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을 사실은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전략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체로 이제 적절하다고 하는 의견들에서는 기후 변화나 디지털 전환 핵심 분야가 반영된 사업들이 최근에는 많이 발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구성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역이나 국가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별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 환경이라든지 대내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 외에도 저희가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주요 공여국의 그 조사를 해봤을 때, 사례 조사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지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회복력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앞서서 나오고 있고, 농업 ODA에서, 그리고 포용적인 참여, 결국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아우를 것이냐, 그리고 이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혹은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농가들이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그 사례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이제 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민 현장 학교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역량 강화라고 하면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의 ODA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ODA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모셔가서 단기간에 역량 강화하고 워크숍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갈수록 이제 국제기구나 주요 공여국에서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 지도자 양성, 그것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그런 그룹 기반의 그 참여형 교육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다. 실험적이지만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금융 관련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협력국 관련은 그 현지 맥락 이해, 그리고 관리 5번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관례적 지원에서 이제 전략적 개입이라는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푸드 플러스와 연계한 혹은 우리 농산업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를 연계할 수 있는 농업 ODA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어떤 주요 공여국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는 ODA 어떤 그 정책 기조의 변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역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을 하고 모델을 수립을 하더라도 결국은 권역별로 어느 정도의 그 세부 요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제 요거를 마지막 슬라이드로 해서 제 발표는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금 코이카에서도 어떤 규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농식품부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 확대는 조금 그 정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농업 ODA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규모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냐, 혹은 그 사업의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고민을 할 것이냐, 그 고민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MRB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걸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단순히 이제 기후와 연계한 기후 요소만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 지원, 그리고 역량 강화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금융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형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부문의 연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혹은 이론적인 키워드를 떠나서 정말 다 부문의 다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